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친구들이 제일 피해를 볼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피해보는 곳이 어딥니까? 삼천동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삼천동은 군데군데마다 재건축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재건축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전주 지역은 일단은 규제에서는 약간 자유롭지는 못해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딥니까? 전주 쌍용부터 해가지고 뭐 세경 아파트 다 있는데 그 인근 지역들도 지금 뭡니까?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전주 지역은 가격의 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뭐 나머지 지역을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서울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뭡니까? 서울 지역 잡으세요? 이번에 새로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3종 세트가 있죠.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구역 다 됐잖아요. 즉 매매, 뭐 대출 전혀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씩 서울분들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면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은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 뽑거든요. 그래서 가격 탄력이 뒷부분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분들이 지금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면 그 사업 시행인가를 두고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뭘 보냐? 그 옛날 말로 하면 상업지 재개발 있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중에서 그 안에 상가를 사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분양 신청하면 아파트 신청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뭡니까? 상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의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구역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상업지 재개발인 거예요. 그 안에 물건 중에서 주택을 사는 것보다 뭘 삽니까? 상가 걸 사는 거예요, 상가를. 그 상가를 사게 되면은 사업 시행인가 받고 분양 신청할 때는 뭡니까? 뭐 상가도 가능하고 주택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뭡니까? 조금 더 가져갈 생각으로 해서 관리처분 때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상가로 계속 가져가려고, 분양 신청은 주택으로 하더라도 보유는 상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저도 지금 제일 꼽힌 데가 뭐냐면 규제가 나오더라도요, 제가 지금 임장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제공하겠는데 와, 난 놀랐어요. 삼성동 있죠? 삼성동에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거의 메인 자리가 삼성동 될 것 같아요. 삼성동인데 그게 정말 오래된 빌라촌들이 많아요. 그 오래된 빌라촌이 보니까 우리 부산 따지면 벽돌도 약간은 거의 다 썩었고 이런데 그 부산 같으면 한 1억 5천 주고 해도 안 사는 물건인데 그게 얼마냐? 20억이에요, 20억. 근데 삼성동은요, 그 빌라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대신에 잘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동은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개발 오지 많지만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오래된 빌라를 새 아파트 만들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주거지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이 뭐 안 받쳐주니까 호가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치동 있죠, 대치동. 대치동 가보니까요, 대치동이 내가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치동의 아파트들이 정말 싼 거 17억이라더라고요. 근데 기본 25억씩에서 30억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현대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현대빌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현대빌라가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 재건축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경일빌라도 보니까 지금 뭡니까? 9억, 10억 등이 13억까지 갔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동에 비해서 대치동이 학군이라든지 교육 중심이 잘 되는 곳인데도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음은 둘 다 사고 싶지만 현실은 돈이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내 돈이 없는 걸 정부가 알아서 뭘 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게 어디냐? 이런 0.5급지와 1급지를 말고 1.5급지를 차겠죠. 1.5급지 금액이 얼마냐? 거의 다 빌라인데 6억 7억 해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갈 곳이 어디냐면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신사동에 오래된 주거지가 많고요. 그 주거지 형태가 많은데 재미난 게 뭔가 합니까? 매매가가 7억 5천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나도 돈 없지만 건방지는 건데 7억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전세가가요 자꾸 올라가요. 원래 오래된 삼성동에 있는 빌라에 보면 매매가는 20억, 전세는 3천에 70, 이거밖에 안 돼요. 전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신사동에 있는 뭡니까? 오래된 빌라든지 주거 단지들을 보니까 어떠냐? 7억 5천인데 매매 전세가가 4억 5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포인트는 매매가가 6억 7억 정도 맞추게 되면 6억 이하면 제일 좋죠. 그래도 뭡니까? 전세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초기 부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번엔 말씀드린 신사동 쪽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좀 보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양재동,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천호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강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임장할 때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임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냐면 강의를 뭐 더 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현장을 안 돌게 되면요.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런 시기 언제냐면 2017년도 8월 달에 처음으로 규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멘붕 왔을 때 저는 그때 부산에 경성대 분들 데리고 뭐냐면 전국 일주를 했어요. 강주부터 경기도, 서울, 부산, 뭐 대구 다 가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분명히 뭡니까? 조정구역이 해제된다는 말은 뭡니까? 지정되는 순간 약간 얼게 되지만 잘 보세요. 조정구역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일부 지역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간 사람들이 놀랄 뿐이고 짜증날 뿐이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구역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레가 있었던 경기도와 부산은 경험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자꾸 돌다 보시다 보면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지금 장이 아닌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엄청나게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충만 봐도 어딥니까?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김포, 고양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 조정구역에 오든 말든 딱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지금 남양주에 보면은 지금 누군가가 작업조를 한 것 같은데 금곡 1-169역 쪽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경기도 지역 쪽에는 조정구역에는 규제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신에 6억 이하짜리 싼 친구들은 분명히 키높이 들어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뭡니까? 개인 보유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범인에 대한 종부세 얘기 나오지만 개인에 대해서 보유세 부분을 무겁게 하게 되면 갭투자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들은 기준가가 낮기 때문에 좀 덜 내지만 갭투자들은 뭡니까? 기준가 현실화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보유하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이 경기도 지역 쪽에서 흘러가는 거는 약간은 반응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거래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집값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은 이제는 뭡니까? 재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책적으로 가로주택을 엄청나게 밀어주는 곳인데 이 농골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들어갈 때 4천, 5천 선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뭡니까? 1억 2천 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오르막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손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뭡니까? 태평 이사구역은 그나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같이 올랐더라도 즉 1차 투자는 못했지만은 2차 투자를 들어간다면 태평 이사구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중앙 3구역도 보면요. 이 중앙 3구역이 뭐냐면 중앙 3구역, 5구역 보면 생활권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에서도 이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진 중앙 3구역하고 5구역은 좋긴 좋아요. 근데 뭐 규제적이 나온다 해도 이 애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계속적으로 가격 쪽으로 오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와씨 왜 왔노?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하고 나머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